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참이 밝혔죠. 어제 밝혔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쪽으로 들어왔다.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나갔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일본 통막에서는 그 군용기 기종 그리고 코스 모든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독도를 침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무장을 아주 도발적인 무장을 하고는 우리 동해, 카디즈 그리고 독도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던 바이든 정부 이 외교,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는 완전히 그냥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에서도 지금 자신들의 군사력을 다 빼면서 동맹관계 완전 파탄나고 전쟁 위기가 있죠. 또 동북아시아에도 대만을 비롯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CIA 국장이 다니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에 간답니다. 중국 가서 무슨 분란을 일으킬지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연달아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 아파트로 판단되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데인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놀라운 이면이 숨어 있다라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 세계를 종횡무진 오가며 미국의 동맹 관계를 박살내는 데 앞장서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도 최근 극비리에 중국을 다녀갔는데 이들이 어느 국가를 연이어 방문하면 꼭 사단이 났던 지난 2년의 사례를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터질 모양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예방 대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6월 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그가 곧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고위 관료를 면담할 예정이며 예방 대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블링컨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본토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취소된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이 최근 미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 이후 크게 악화된 미중 관계를 일부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문제는 블링컨의 방문에 앞서 중국을 비밀리에 다녀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지난달 말 외교 임무가 아닌 정보 임무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안전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 측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직후 번스의 방중이 정보 채널의 유지 강조였다고만 밝혔는데요. 이 내용 외에는 번스가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링컨과 번스의 방중은 최근 2년간의 사례를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초 블링컨과 번스는 공개 일정 또는 비공개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했는데요. 이들의 중동 방문 직후 미국의 중동 동맹은 급속히 와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란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내며 급속히 친중 반미 노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스와 블링컨의 이딴 중국 방문은 대만 또는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격화시키기 위한 예비 조치일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한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CIA 국장이 중국 다녀왔다. 라고 하는데요. 이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죠. 오펙에서 석유 좀 증산하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좀 힘들게 만들자. 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고성까지 오가고 이렇게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빈살만 왕세자는
아예 그냥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완전히 균일화하는 친중으로 확실하게 갈아타 버렸고, 그리고 UAE는 미국 주도의 항대 동맹에서 탈퇴해 버렸죠. CMF에서 탈퇴해 버렸습니다. 이런 뭐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전임 트럼프 정부 시절만 해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거의 뭐 미사일 방어 동맹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블링컨 장관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 MD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였는데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미국이 중단해서 완전히 그냥 파탄내버린 거죠. 이런 중동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그런 상황. 이제 그런데 이런 트러블 메이커들이 이 외교를 잘 다독거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트러블을 하고 있는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지금 중국으로 간다.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 논의하러 가고,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미중 대립 이런 것들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서 또 어떤 고성을 지르고 올지. 그래서 대만을 진짜 중국이 치게끔 만드는지, 아니면은 대만을 치게끔 만들고 한반도에서 다시 충돌이 벌어지게끔 만들지, 정말 불안하기만 한데요. 아무튼 미국 정신 바짝 차리고 분란을 일으켜서 특정 세력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외교정책 의혹하는 제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 당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제 질서 유지하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한반도를 비롯해 독도 일대를 에워싸는 전략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방공 11구역 카디즈도 침범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군 일각의 행태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우리나라의 현충일인 6월 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반도 인근의 카디즈에 진입해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6월 6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 4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남해와 동해 한국 방공 11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합참은 어떤 기종이 정확히 어디로 진입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라고만 밝혔는데요. 합참이 기종과 비행 코스를 공개하지 않은 이번 카디즈 침범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동원 무력 시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중국 H-6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를 거쳐 동해에 진입해 러시아 전략 폭격기 2대와 합류했으며, 이들은 동해를 선회 비행한 뒤 동중국해로 진출해 중국 전투기 2대와 합류해 비행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비행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계획에 따른 제6차 합동 전략 순찰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근접해 촬영한 중국 폭격기 사진을 분석한 결과, 당시 중국 폭격기는 공대지 또는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실탄을 탑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폭격기 전력은 우리 제주 남방 해역을 지나 일본 스시마 해협을 통과한 뒤 독도를 근접 비행으로 통과해 대화태 수역에서 선회해서 다시 동중국해 방면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무력 시위는 2019년 이후 벌써 6번째인데요. 일본은 외교 라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중대한 우려를 전하고 항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폭격기가 독도 인근에 왔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 순찰은 격화되는 신냉전 체제 하에서 한반도가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편이 갈라져서 서로를 향한 칼날을 갈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이 왜 동해를 순찰하죠? 이런 것들이 정례화되고 상습화되도록 왜 우리 군은 또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죠? 일본은 이렇게 할 때마다 강력히 항의를 하는데 왜 우리 군은
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또 자세한 내용도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군 내부에 친중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밝힌 코스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H-6 폭격기가 스시마 해협을 상공을 통과해서 독도 동해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울릉도 좌측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서 대화태 상공에서 러시아 폭격기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하고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또 합동 비행해서 독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뭐 독도 쪽에서는 영공을 침범했을 수도 있어요. 이 코스를 보면. 그리고 다시 이제 스시마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중국의 비행장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시마 해협 지나서 이 상공에서 제주도와 대마도 중간쯤 되는 상공에서 중국의 수호이 30 또는 J-16 전투기로 추정되는 이런 전투기 2대가 합류해서 이제 엄호를 하고 같이 중국 내에 있는 비행장에 착륙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일본은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2019년 7월 23일 똑같은 겁니다. 이때도 H-6 폭격기 그리고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가 나란히 이렇게 이번 코스처럼 똑같이 동해를 비행하고 다시 중국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자들이 이렇게 패치를 만들어서 팔기까지 했어요. 중국 그리고 러시아 국기를 서로 양쪽에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일 했어 라고 패치를 그려서 팔았어요. 이거를 기념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특히 H-6 폭격기는 실탄 장착까지 하고 들어왔다 라는데 우리 정부는 왜 항의를 하지 않는 겁니까? 엄중하게 항의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과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일본은 중국하고 무역 안 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까?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할 말은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됩시다. 미국에게만 할 말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국에게도 한 말 하자고 주장 같이 하는 그런 공평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드론 공격의 표적이 러시아 군부와 정보기관 간부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공격에 미국이 개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모스크바의 주거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들이 노리는 표적은 러시아 정부 특히 정보기관 간부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NBC 방송이 현지 시각 6월 7일 보도했습니다. NBC는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미 정부 고위 관료와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에 실시된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 교회의 특정 고층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었다면서 이번 공격에는 분명한 표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고층 아파트 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초 공격 당일 아파트가 피격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러시아 측은 이 주거지역 인근에 판치르 S1 등 야전 방공 체계를 급히 보강 배치했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일반적인 민가인 거주구역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소유 건물이며 특히 한 개 동은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 SVR 관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VR은 러시아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으로 과거 KGB 제1총국의 후신인데요. 주로 해외 정보 수집과 비밀 공작, 암살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N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보기관 간부들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보기관 간부들의 거주지를 알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모스크바 드론 공격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SVR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점점 격화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공격, 아무래도 조만간 러시아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입니다. 아주 큰 아파트죠. 그리고 제법 잘 지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계속 이 아파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민간인 아파트를 공격하냐라고 의문시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러시아 정부 소유고 그리고 이 동은 또 특정 동은 해외 정보국 SVR 간부들이 쫙 거주하는 그 동이더라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론이 부딪혀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야간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드론이 이제 뚫고 들어갔죠. 뚫고 들어가고 폭발이 일어나서 창문 다 깨지고 여기를 이제 수리하는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SVR 그러니까 해외 특수공작,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과거 KGB였던 그 조직원들, 간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해외 정보국 간부들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우크라이나가 뭐 자기들도 여기 뭐 휴민트하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 정도로 정확한 정보는 미국이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정도로 멀리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도와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 이 SVR 그리고 FSB 간부들의 부고 소식이 줄을 이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우크라이나는 그랬죠. 푸틴의 실시간 동향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드론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방향이 선회될 수도 있다라는 압박성의 발언을 했는데 뭐 그런 자신감을 비추는데도 미국이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인은 다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사실은 아직은 대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보 들어온 대로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